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헌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지향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장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4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적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다음금융 뉴스에 보시면 큰 거 없고요. 지금 금값, 은값 이제 요즘 핫 이슈죠.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고시는 여러분의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뉘앙스가 가장 많습니다. 금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핑계죠. 셧다운, 고용보고서 발표 연기. 웃기는 놈들입니다. 미국 놈들 보면 거의 양아치 짓을 많이 하죠. 자, 연은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정책이 설득해야 된다. 연준 의장 바뀌면 폭락한다. 취임 이유가 진짜 고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그로 끄는데, 자, 그다음에 핵심 광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버핏 지표입니다. 버핏 지표 224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자, 역사 고점입니다. 여기가. 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무조건 반은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역사적인 고점 부분이잖아요. 실러 P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고점 부분인데 반은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버핏 지표와 실러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세력들이 막는 거예요. 안 내려가게. 어느 순간에 터트릴 겁니다. 그때 금과 은의 변동성을 주식시장에서 보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000달러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진짜 짧은 기간입니다. 보시면 11월 7일 날 작년 그때 처음으로 4,000달러가 넘은 거예요. 그죠? 그때 은값은 5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부터 보세요. 자, 12월 달 계속 오르죠. 이제 해가 바뀌고 4,700, 4,800 하다가 갑자기 늘어요. 여기에. 요거는 진짜 투기수예요. 투기수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넘었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붙었는데 갑자기 급변동을 시킵니다.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 은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금은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이거죠. 10년하고 3개월. 다시 0.6이 왔어요. 0.6이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신호라고요? 대붕괴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역사 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조심할 때지 막 사구나, 뭐 주식을 막 더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물 그거는 얘기가 달라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부채에 대한 거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투자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진 콜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뒤지는 콜이다. 너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요? 25%. 제가 고점 대비 20% 되면 위험하다, 대세 폭락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25% 이하가 되면 담보 비율이 강제 매도, 마진 콜입니다. 예, 죽음의 전화죠, 전화 소리. 네. 그래서 이 마진 콜이 마진 부채가 얼마나 쌓여 있냐? 사상 최대입니다. 예, 사상 최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 부채가 마진 콜이 터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 S&P 500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질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Lehman.com. 그때는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그죠? 마진 부채가 대단히 귀여운 수준인데 지금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이거 터지면 약도 없다. 이제 터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죠. 레고시나 대형 유튜버나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절대로. 예, 이거는 거의 폭탄급입니다. 폭탄, 핵폭탄, 수소폭탄.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에 와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잡으세요. 자, 탐욕에서 공포로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작년 11월 말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탐욕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은요? 순서가 뭐예요? 예,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포로 내려가는 요 와중에 뭐가 터진다고요? 이거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메가 세븐 애들이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고, 지금 마진콜이 터진 데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네, 코인 시장. 보이시죠? 네, 이더리움.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래요. 당연하죠.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지금? 예, 57% 빠진 겁니다. 60% 빠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정확하죠? 그래서 먼저 얘가 스타트로 올라간 거고. 자, RSI 45. 이번에 풍덩. 예, 잘 보세요. 코인 끝났습니다. 자, 주식도 볼까요? 네, 폭락, 반등.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잠깐 좀 보시면, 자, 중소형주 이제 2차 폭락인데요. 자, 20%가 어디냐? 지금 이 근처네요. 예, 얼마예요? 70, 대략 보니까 73달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 이거 건드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절대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예, 은행, 지역은행. 예. 그래서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터지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실물 금리 필요한 거 현금하고. 자, 엔비디아. 예, 3% 가까이 3% 빠졌네요. 왜 빠졌어요? 예,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폭락, 반등. 자, 2차 폭락.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가 170달러인데 요거 건드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자, 세력은 네, 엔비디아 빠지니까 뭘 올려요? 네, 애플 올립니다. 웃기죠? 잘 보세요. 마소, 자, 끝났죠. 마소는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구글 아직도 껄떡대고 있죠. 자, 아무전입니다. 예. 예, 혹자는 저보고 뭐 미친놈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그냥 폭락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증거를 다 대잖아요. 증거. 브로드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메타도 보면 메타도 끝난 상황이죠. 예, 일시적인 반등. 네, 테슬라 예, 끝나가고 있고 TSMC 못 가고 있고 SMCI.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 지금 대형주들이 헬렐레 하고 있어요. 헬렐레 울렐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오늘 팔란티어 실적 발표됐다고 좋아는 했지만 어때요?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어요. 이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자, 오라클 보실래요? 예, 2.7% 빠졌죠. 고점 대비 55% 끝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누구? 예, AI가 끝났다는 신호가 뜬 겁니다. 예,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널뛰게 하죠. 예. 내려오기 싫은 모양이네요.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하고 코인만 보면은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본격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아주 희망 고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식 시장 말고 부동산 어때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2차 폭락 시작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이거는 이제 채권 횡보하고 있는데, 채권도 힘을 발휘를 못해요.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쪽을 보면, 위험 신호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자, 2월 달 잘 보세요. 오늘 갭으로 떨어졌는데, 요거 이제 음봉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RSI 50이죠. 예, 이제 큰일 날 준비가 지금 확실하게 돼 있다. 쌍봉. 예,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금리가 또 올랐네요. 10년물 금리. 이거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겁나게 나쁜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파는 쪽으로 지금 간다. 누가 세력들이 10년물 다시 올랐죠.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신호예요. 4.86.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면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갖고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예. 보이시죠? 10년과 3개월, 10년과 2년, 예. 그다음에 30년과 5년. 그러면 월봉으로 보시면 이래요. 예. 올라가는 시기에 거의 왔다는 얘기예요. 예. 뭔가 이 터질 준비가 돼 있다. 그죠? 보시면 그다음에 얼마? 764일. 대공황 때 며칠? 700일. 700일. 그래서 지금 급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대공황급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은 노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달러 약세로 가면 상당히 좀 불리하다는 입장. 저번에 베센트도 우리는 강세를 유지한다. 강한 게 좋다. 완전히 구라뻥을 치고 있죠. 강할 수가 없죠. 원달러 환율 1450원대. 강할 수가 없어요. 살짝 반등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은이 빠졌다? 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엔화. 엔화를 보시면 되겠다. 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갈 때는 진짜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금 수요가 2025년 사상 최고치 기록. 2025 작년. 자, 그러면 2026년에 증가세.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시장 원리요. 그 뭐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이 단타 치나요? 준비금입니다. 준비금. 준비금 목록에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 대신에 얘를 쌓아 놓는 거예요. 자, 2026년 수요 증가 지속, 금값 상승.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동을 치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요때, 작년 10월 21일 날 엄청 빠졌어요. 이게 5% 정도 가까이 빠진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며칠 하락, 조금 하락,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했던 세력이 있죠. 소위 말해서 미국 양아치들. CME 있는 애들, 특히 은행을 끼고 짜짜꿍 하는 애들이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금값도 완만하게 올라오고 횡보하고 올라오고 횡보하고 아주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쭉 갑자기 폭증을 했죠. 자,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 자,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야 돼요. 자, 각도 완만하죠. 횡보. 각도 완만하죠. 횡보를 오랜 기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와요. 각도 보이시죠? 각도. 자, 그러다가 또 눌렀어요. 이때 10월 21일 날. 자, 그러면 또 완만하게 올라오죠. 메롱 하면서 살짝 또 하다가 각도 보세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금과 은을 컨트롤하는 미국 입장, 소위 말해서 은행을 끼고 있는 그 양아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툭 하고 증거금 갖고 장난치고
자, 하다가 또 툭 하고 증거금 갖고 장난치고 이때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몇 달 만에. 자, 보세요. 10월 21일. 자, 여기가 12월 25일. 2달 만에 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증거금 했는데 이제는 내려오질 않고 살짝 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단 15일 만에. 이러면 이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그 양아치들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 했어요? 확 올린 겁니다. 일반 세력들이. 그러니까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날. 네, 1월 30일 날. 마지막 날.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확 밀었어요.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근데 선물로밖에 못 밀어요. 현물 시장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왕메롱 그러면서 쫙 올라오는 거죠. 니 한번 엿을 잡숴봐. 그래갖고 매수 세력이 딱 등장합니다. 지금 완전히 얘네들은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CME 쪽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력들 엄청난 껄떡대는 양아치들의 패닉이 지금 터진 거예요. 갑자기 반등이 세게 날아왔어요. 4,700 그죠? 4,700달러. 이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은 수요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젠. 왜? 달러의 몰락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네, 더 사면 샀지. 그래서 선물 시장 갖고 지금 세 번째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옛날처럼 증거금을 해서 박살내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웬걸? 안 내려가네? 그죠? 보이시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있나요? 이때도 그랬어요. 헌트 형제에 의해서 증거금 갖고 엄청나게 장난치다가 이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히네. 이런 된장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 졸라 땡큐 막 이러면서 덤벼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신호 지금 4가지 신호가 나갔어요. 4가지. 아시는 분들만 아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냥 5개월 선 딱 닫자마자 바로 끌어올리잖아요. 까불지 마. 우리 이제 시작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자, 금 형님 가죠, 이제. 형님이 세게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우님 어떻게 돼요? 아우님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는 딱 한 가지.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그래서 JP 모건을 비롯한 은행 애들이 끼어갖고, 이거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눌렀지만 다시 원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CM이나 이쪽 세력들의 패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튑니다. 더 튀어요. 그래서 저 보시면 금은비도 저 58까지 세게 반등이 나왔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선물은 4,693달러, 4,659달러. 이제 백오데이션이 조금 해결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백오데이션이 얘도 조금 해결이 됐어요. 네, 조금. 그러면 앞으로 공급 부족은 기정사실이고요. 수요 증가, 공급 부족. 그러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펀더멘탈이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런데 문제는 CME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선물 갖고 엄청나게 조작을 해요. 선물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자 현물을 들고 있으면 실물을 들고 있으면 쫄릴까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절대로 쫄릴 수가 없어요. 현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가 2020년경부터 분할 매수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하면 쫄릴 이유도 없고 실물을 갖고 있으면 쫄릴 이유도 없어요.
뭐가 문제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요 근처에 산 사람들, 특히 종이, 금과 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저 밑에서 사면 어때요? 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잘 보셔야 되겠다. 결국엔 뭐다?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그 양아치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 왜? 쫄려서. 뭐가 쫄리긴 엄청 쫄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선물이 뜻이 뭐예요? 기프트가 아니라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몇 월 달에 내가 이거를 얼마큼 사겠다는 계약입니다. 계약, 선물 계약. 그 계약을 지금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롤오버,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선물 계약을 끌고 가는 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1월 달 만기다 그러면 1월 달에 내가 인출을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CME 이쪽에서 실물 요구가 증가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물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줄 수 있느냐? 못 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장기도 아니고 올해 안으로 또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이 얼마냐? 120달러죠. 121달러. 이거 넘는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자, 이렇게 대비하시고 또 백오데이션 계속 바뀌죠. 이건 뭐다? 현물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 구리입니다. 구리도 올라왔죠. 지금 광물들이 다 이렇고요. 자, 유가도 살짝 올라왔죠. 자, 유가는 가장 싸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만 하고요. NDQ SPX 주식입니다. NDQ DJI, NDQ RUT. 보세요. 내려오기 시작했죠. 뭐예요? 왜? 주식 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직 아닌 것 같죠? 나옵니다. 네, 유동성 빠지고 있고요. 자, 중형주 못 올라가고 있고, 러셀 2000 역사 찍고 살짝 반등. 자, VXM 변동성, 네, 빅스, 네, 자, VBIX, 자, 그 다음에 종목 빅스. 안 내려오죠? 달랍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자, 스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자, 조만간 큰일이 날 것 같은 모습. 자, QQQ. 자, 어때요? 쌍봉으로 지금 찍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파이널 5. 그래서 얼마? 13,000까지 가는 여정. 자, 반도체 역사 고점. 네, 지금 하나, 둘, 3일 지났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지수 잘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S&P 500 고점, 다우 고점.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금과 은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조금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물 금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실물 금을 꾸준하게 모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안 놀란다. 오히려 더 사신다. 저도 더 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봐야 뭐 한돈 반돈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 채널 영상 널리 퍼져주시고요.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만 마치고요.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